안녕하세요. 의미 있고 재미있는 일 하면서 사는 미미쌤 영어 송영화입니다. 여러분들과 벌써 10년 동안 대한민국에 옛날에 저처럼 영어를 싫어하고 막 포기했던 영포자 아니면 영어 왕초보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외국인과 소통하는데 큰 도움을 되고자 이렇게 만나뵙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요, 영화에 나오는 영어 표현을 해볼 건데요. 어떤 영화냐? 이 어바웃 타임에 나오는 7문장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을 알아보기 전에 한번 몸을 잠깐 풀어볼게요. 물론 그냥 이렇게 라디오처럼 듣고 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우리가 진짜 외국인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 근육도 많이 풀어줘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말을 할 때 이 입 근육부터 행동 제스처까지 다 쓰잖아요. 그래서 몸도 한번 이렇게 풀어보시고 얼굴도 한번 이렇게 손을 대고 이렇게 입 근육도 풀어주세요. 이 근육을 풀고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1차고요. 이 앞에 부분은 7일차부터 매일매일 이렇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앞부분 놓치셨으면 7일차부터 보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힘이 되는 말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이 항상 들을 때마다 기분 좋은 말 있으세요? 저는 지금은 영어를 가르치지만 원래는 상담을 전공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상담 공부를 하면서 제가 OT 때, 대학교 첫 OT 때 이렇게 많은 재밌는 일들이 있었지만 제일 아직도 기억 남는 게 뭐냐면 교수님께서 이렇게 상담을 하고 싶어서 상담사가 되고 싶어서 온 저희들한테 해주신 말씀이 많이 지났어요. 졸업한 지. 네, 졸업한 지 벌써 많이 지났지만 아직도 기억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들이 영어래. 너희들이 좋은 상담사가 되고 싶어서 왔겠지만 상담을 어떻게 하러 하느냐 이것도 배우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공부를 할 거다. 그게 바로 너희 자신인데 너희 자신을 이만큼 깊게 파면 상대도 이만큼 도와줄 수 있지만 너희들 스스로 이만큼 깊게 내가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아픔을 갖고 있는지, 언제 행복한지, 이런 나 스스로의 질문을 깊게 할수록 그 깊이만큼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감사하게도 이렇게 돈을 엄청 내면서, 이제 등록금 내면서 이렇게 4년 동안 난 누군가, 어떤 사람인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이 질문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어떤 말을 들을 때 난 행복할까?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딱 5음절이에요. 잘하고 있어 라는 말 들을 때 되게 비타민을 딱 먹으면 기운이 나듯이 바카스나 이런 네, 그런 걸 먹으면 기운이 나듯이 나는 말이 잘하고 있었는데 그럴 때 영어로도 이렇게 너 멋진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들으면 또 힘이 되겠죠? 은미가 들어오고 있어서 은미와 또 이어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은미 고생 많아요. 퇴근길에 이렇게 트인해주고 안녕. 고마워요. 저도 오늘 좀 일찍 왔어요. 고생했어요, 너무. 버스에서 내린 시간이 평상시보단 좀 빨라요. 굿, 굿. 말할 수 뭐, 있으면 같이 해도 되고 아니면 아, 라디오처럼 항상 해도 돼요. 어떻게 하는 게 편해요? 말할 수 있어요. 네, 아주 버스에서 좋아요. 내렸으니까. 아주 좋아요. 어, 보여요? 네, 잘 안 보여요. 그냥 검정하지만 괜찮아요. 우선 오늘 딱 첫 번째 문장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은미는 어떤 말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비타민 같은 말 있어요? 들을 때마다 힘이 되고 기운이 생기는 말. 기운이 생기는 말? 음. 사랑해. 사랑해. 아주 사랑꾼이군요. 저는 아까 얘기한 건 5음절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5음절이 뭐냐면 잘하고 있어. 라고 음, 들으면 힘이 진짜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솔직히 살다 보면
음, 스스로한테 막 해주면 좋은 걸 알지만 잘 못 해줄 때 있잖아요. 힘이 없을 때. 예를 들어 저 이제 음, 교회를 다니니까 크리스찬들도 이런 얘기를 해요. 너무 힘들면 기도가 안 나와. 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좋은 걸 알아. 그치만 너무 힘드니까 기도할 힘조차 없는 느낌. 음, 그런 것처럼 이제 내가 들을 때마다 행복하고 좋아하는 그 말을 스스로한테 해주면 좋은 걸 알지만 그 힘이 없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은미는? 힘이 없을 때 애써서 힘내려 하지 않아요. 어, 아주 좋아요. 그냥 힘이 빠져 있는 상태를 그냥 그대로 둬요, 지나가게. 너무 좋아요. 아주 솔로몬이네요. 이 또한 지나가. 맞아요. 사실 저도 그런 감정이 있으면 오히려 더 슬픈 노래 듣고 그냥 더 울려고 하고 해서 그때 더 깊게 더 집중해주면 더 빨리 회복하더라고요. 맞아요.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은 주변 사람한테 나는 이 말을 들으면 힘이 나라는 말을 해놔요. 가까운 사람한테. 가족이든 남자친구든 친한 친구든. 그러면 음, 내 스스로한테 하지 못할 때 이제 그들이 저의 상태를 보고 말해주면 힘이 또 나더라고요. 그렇게 저도 뭔가 회복하려고 하는데 이제 이렇게 근데 이제 하나 그냥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 은미는 사랑한다는 말 들을 때 행복하다 했잖아요. 네. 그러면 남편분께 사랑한다는 말을 어떻게 해달라고 해요? 아니면 알아서 해줘요? 아니면 뭐예요? 어, 그러게. 그러게. 하라고 하나? 조르나? 모르겠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냥 음, 말해주세요. 근데 그게 사실 말로 사랑해라기보다도 그 감정이 전해져 올 때가 있잖아요. 행동이나 아, 뭐 이런. 내 눈빛이나 행동이나 뭐 이런 그런 것들이 전해져 올 때, 아,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라고 말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많이 하죠. 좋아요, 좋아요. 당연하죠. 왜냐면, 우리가 말을 배우지만, 우리 저번에 메러비안 법칙 공부한 것처럼, 말 언어보다 음, 얼굴 표정이나 이런 제스처나 자세, 태도, 이런 걸로 많이 전해지니까. 근데 그런 이제 것들을 또, 캐치하려고 노력은 해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8년 동안 연애를 하면서, 어, 내가 사랑한단 말을 진짜 많이 듣고 싶어 하는구나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음, 행동이나 제스처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 듣고 싶어 하는. 음,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남자친구와 우리들 안에 은어가 있거든요. 이게 어떤 은어가 생겼냐면, 저는 지금 남자친구가 처음 만나는 거 알죠? 음, 네, 저의 첫사랑인데, 제가 26살에 이 사람 만났는데, 그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모태솔로가 제일 연애 상담 잘해주는 거? 진짜로. 왜냐면 감정이 음, 몰입되지 않으니까 한쪽 사람한테 그러다 보니까 남자 입장과 여자 입장을 아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보니까 음, 아주 상담을 잘하게 맞아요. 된단 말이에요, 보통. 그래서 제가 그런 상담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음, 진짜 헤어졌다가 오해 풀고 다시 만나기도 하고 막 그러기도 아무튼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커플 보면서 이렇게는 나도 안 해야겠다라고 배우거나 아니면 이 모습은 너무 되게 건강하고 좋다. 그럼 난 이런 모습을 해봐야겠다라든지 그런 개념들을 적어놓은 종이 아니고 적어놓은 게 있었어요. 에버노트라고 요즘 노션. 음, 그래서 연애를 시작하고 한 2주 만인가, 일주일 만인가, 이거는 내가 사랑에 대해서 정의해 놓은 거야 라고 하면서 공유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쓴 말 중에 어떤 말이 있었냐면, 저는 꽃을 좋아하는데 꽃이 너무 예쁘잖아요. 그러면 물을 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음, 뿌리가 있으면 아니면 그냥 물병에 넣어놓거나 꽃병에 내가 이 꽃을 너무 좋아해서 물을 주거나 아니면 물병에 새로운 물을 줬어. 난 분명히 사랑해서 표현했단 말이지. 그러면 한 번 했으니까 이제 안 하면 안 해도 돼요? 아니면 계속 신경 써줘야 돼요? 또 관리를 해줘야죠. 뭐 물을 계속 준다거나 물병을 계속
이렇게 갈아준다거나 아니면 꽃병에 있으면 이렇게 끝에를 잘라준다거나 막 이런 식으로 매일 해줘야 되듯이 사랑한다는 말은 그렇게 매일 줘야 된다라는 말을 썼었어요. 그래서 우리들 안에 물 달라고 하면 말해줘요. 저 우리들끼리의 언어가 생긴 거죠. 왜냐면 그냥 나 사랑한다고 말해줘 이렇게 말하는 게 조금 부끄럽다? 라고 느끼더라고요. 저는 좀 뭔가 이렇게 오글거리고. 그래서 물 달라고 하면 말하기도 편하고 상대도 뭔 말인지 아니까 표현해주고 그렇게. 그래서 진짜로 좋다. 나에 대해서 잘 알고 내가 어떤 말을 들을 때 행복한지를 알고 나서도 나를 사랑한 사람한테 내가 힘이 될 때, 아니면 나에게 힘주고 싶을 때, 이런 말을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잘하고 있어요. 네, 좋아요. 그래서 여기, 당신 진짜 멋진 사람이야. 라고도 들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예를 들어, 은미가 이렇게 살아온 것들을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때 만났지만 벌써 많은 시간이 지난 지금 보면 은미의 마음에 따라서 전공, 이렇게, 뭐야, 전문가가 되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하는 모습 진짜 멋지거든요. 친구가 봐도. 그럴 때 영어로 해주고 싶어요. 제가 은미한테. 그럴 때 영어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 가장 멋진 사람이야 라고 해주고 싶어. you're 음, 가장 멋진 사람? 가장 멋진 사람? You're the best person? 뭐 좋아, 그런 좋아. 거나? 세상에서, 세상에서 in the world. 오케이, 잘했어요. 이거예요. You are the best person in the world. 오, 굿. 뭐 그래서 맞네? 잘했어요. 완벽했어요. 그래서 너는 최고야. You're the best. 근데 사람 하니까 person. 근데 어디에서요? In the world. 이렇게. You're the best person in the world. 이렇게 서로 응원해주고, 인정해주고 하면 힘이 나니까요. 은미가 봤을 때, 진짜 이 사람 너무 멋있다 하는 사람 있어요? 저번에 한번 저는 오프라 윈프리에 대한 얘기를 해봤지만, 이 사람 진짜 멋지다. 우리 남편. 너무 멋있다. 결혼 잘했어. 영어로도 꼭 얘기해주세요. You're the best person in the world. 이렇게. 알겠죠? 뭔가 은미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얘기를 시작할 때 잠깐 좀 얘기 좀 할 수 있어요? 라는 말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태권도 하다가 잘했는데 한 친구가 너무 힘들어 보여. 그래서 뭔가 무슨 일 있나? 이런 얘기를 좀 같이 나누고 싶어서 혹시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 뭐 학생이면 아니면 뭐 어른이면 뭐 그럴 수 있을까요? 이렇게 외국인이 만약에 와서 하는데 되게 막 힘이 없어 보여. 원래는 되게 긍정적인 애인데. 그래서 뭔 일이 있나? 걱정되는 말로 좀 얘기 좀 해볼까요? 라고 할 때 영어로 뭐라고 하나요? 할 수 있을까요? 어, can, 어, 뭐라고 해야 돼? 사용해봐. 도전. Can I talk with you? Can I talk with you? 그거 좋아요. 그러면 그 말은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럼 잠깐이란 말을 넣고 싶어. 그럼 어떻게 돼요? 잠깐. Just a moment. 그래서 뭐뭐 오케이. 근데 그걸 한 문장으로 해봐. 한 문장. 한 문장? 음. 한 단어만 이유라고? 넣으면 돼. 한 단어만. 중요한 한 단어. 그 잠깐이라는 말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잠깐. 잠깐? 말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 내가 네, 지금. 괜찮아요. 좀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라는 그 잠깐이라는 말을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 문장으로 만약에 하면 Can I have a blank word? 말이잖아요. Quick word. 뭐라고요? Quick word. 정답! quick이에요, quick word. Quick word. 하다가 빠르게 말 좀 해도 돼? 이 말은 말 좀 너와 대화할 수 있을까? 라는 표현이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Q 발음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혹시 알려줄 수 있어요, 은미가?
큐, quick 어, 뭐라고 해야 돼? 잘했어요, 잘했어요. Q 발음으로 시작하는 단어 아무거나 세 개만 말해줘봐요. 큐 발음으로 Q로 시작하는 단어. 시작하는 영어. 일단 여기는 quick, Quit? queen, 맞아요? 이거 얘기한 거 맞아요? queen. Queen, 좋아. 또, 음, 또 뭐가 있지? Q로 시작하는 거. quiet. 응. quiet 혹시 스펠링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오케이, 환영합니다. 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이 두 개가 항상 헷갈리더라고요. 되게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음, 뒤에가 달라요, 뒤에가. ET냐, TI냐. 우선은 이 두 개를 먼저 비교하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하나는 혹시 얘는 무슨 뜻인지 알아요? 오케이, 알려줄게요. 괜찮아요?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네, 이거는 조용해라는 말이죠. 네네네. 조용한 이거예요. 그래서 be quiet 들어본 적 있죠? 네. 얘는 꽤 매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pretty도 예쁜이라는 뜻도 있지만 꽤 매우. 그래서 pretty cold 좀 추운데 이렇게 하는 것처럼 quite cold 이렇게 똑같이 쓸 수 있는 애거든요. 그래서 뜻도 완전 다르기 때문에 스펠링도 달라요. 근데 이걸 어떻게 기억하냐는 게 포인트죠. 뒤에가 너무 헷갈려.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방법은 자, 손가락 이렇게 봐요. 뭔가 이렇게. 그 다음에 카메라에 대해서 이렇게 해봐요. ET처럼. 이렇게 만나죠? 그 ET가 갑자기 우리 옆에 나타나서 조용해. 한다고 생각했어요. 외우지 않아도 뒷관적으로. 그래서 아, ET가 조용한이고 얘는 꽤 매우 이런 뜻인데 발음이 되게 조금 달라요. 얘는 에 발음이 있어서 quiet, quiet 이렇게 되고 quiet. 얘는 quiet, Why? quiet, Why? quiet, quiet. 자, 어쨌든 이 둘의 와. 차이점을 어떻게 기억하자고요? ET. ET가 무슨 뜻? 오케이, 음소거가 되어 있지만 준비가 되면 말해주세요. 여보세요? 네, 아까 네. 음소거가 되어 있었어요. 응, 못 들었어요. 아, 이 QU 괜찮아요? 이 QU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만들었던, 생각냈던 문장들을 보면, 단어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죠? 이 네. Q 옆에 U가 항상, 맞아요. Q는 U밖에 없어요. 99%. 신기하죠? 몸을 U밖에 안 음, 쓴다는 거예요. 그 옛날에 우리 종이책으로 되어 있는 사전 있죠? 그 사전 보면 다 QU로밖에 안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음, 이거는 발음 하나만 정복하면 다 잘할 수 있어. 어떻게 잘하냐면요. 손으로 이렇게 봐요. 이 안에 치즈가 있다고 생각하고 늘려봐요. 이렇게. 자, 우리 옛날에 테이프 늘어난 소리 알죠? 응. 예를 들어, 얘부터 해볼게. 얘가 원래 한글로 하면 퀵이죠, 퀵. 퀵 서비스.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퀵 월드. 이렇게. 퀵. 그러면 이거를 이거를 어떻게 늘릴 수 있을까요? 늘려봐요, 최대한. quick, 맞아요. 퀵. 이거죠. 생각보다 겁나 길어요. 그래서 퀵 아니에요. 퀵. quick. 그래서 크로 시작해요. 그래서 이런 큐로 시작하는 애들 발음 스펠링 보면 큐가 다 K로 시작해요. 크라고 시작하라고 발음을.
그래서 포인트는 우리나라로 빨리빨리 이렇게 해주는 서비스에서 퀵 서비스가 아니고 quick service. 생각보다 길어요. 그러면 얘도 읽어볼까요? 그만두다. quit, 맞아요. quit. 얘는요? 퀸. 댄싱 퀸 아니죠? queen, 맞아요. dancing queen. 얘는요? quiet, 맞아요. quiet. quiet. 좋아요. 마지막 얘는요? 응? 얘는 quit, 똑같, quiet. quiet. quiet, quiet. quiet, quiet. quiet,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정리. Q 발음은 U. U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발음은 발음은 늘려서, 음, 늘려서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좋아요. 그러면 이어서 이 말 해줬어야 되는데 영어로 뭐, 어떻게 할까? 이 말 해줬어야 됐어. 예를 들어 은미가 학생들한테 뭐 다음 시간에 그러니까 그 태권도 거기에서 특별하게 하는 것들 있어요? 어, 특별하게 하는 거? 음. 뭐요? 그러니까 뭐 행사 같은 거 있어요? 평소와 다르게? 행사? 뭐 한 번씩 애들 풀어주는 때가 있긴 있죠. 어떻게 풀어줘요? 놀아주는데. 어떻게 놀아줘? 뭐 챙겨오고 준비물 챙겨줘야 될 거 있어요? 그런 건 늘 있죠. 어떤 게 있어요, 보통? 보통 애들 안내문 같은 거 나가면 응. 뭐 챙겨오라고 해요? 애들 응. 제 집에 가서 심사 신청하라고? 심사 신청하라고, 맞아. 만약에 심사를 신청하라고 알려주려고 했어. 근데 막 응. 정신없어서 까먹은 거야. 말해줬어야 됐어. 이럴 때 있지. 뭔가 후회할 때. 영어에서 후회할 때 쓸 수 있는 영어 표현 뭘 알고 있나요? 어, should have? 어, 어쩌고 저쩌고. 맞아요, 맞아요. should have 어쩌고 저쩌고 맞아요. 그럼 문장을 한번 해봐. 이거 말해줬어야 되는데 까먹었어. 응. I should have. 거, I should have 뭔가 얘기하는 거 뭐라고요? 얘기하다? 말해주다. 코멘트? 코멘트 비슷한데요. 그 M으로 시작해요. M으로. mentioned that? 맞아요. 이렇게 mention 했어. 그래서 mentioned예요. 그래서 I should have mentioned. should have pp라고 하는 그 모양 자체가 했어야 되는데 라는 음, 말이 됩니다. 최근에 뭔가 했어야 되는데 못했던 거 있어요? 최근에 음, 까먹었는데. 글로벌 네? 글로벌 미답할 수 있는 그걸 신청을 할까 말까 그랬는데 부담이 너무 돼서 못했어요. 했어야 되는데. 그럼 나 시도했었어야 되는데 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근데 어. 그거는 지금 컨디션으로는 안 하는 게 맞는 것 그러면 했어야 되는데라고 바꾸면 어떻게 돼요? 했어야 됐어. 같아요. I should have 했어야 됐는데 음. 그냥 do that. 시도하다. tried? I should have tried. 이렇게 I should have tried. 여기서 포인트는 이 should have를 빨리 읽는 연습을 해볼 거예요. 어떻게 빨리 읽을 수 있을까요? should have. 맞아, should've. should've예요. sh나 이런 애들은 입을 쭉 빼거든요, 이렇게. 오리처럼. shoe 아니고 shoe. 그래서 shoe 할 때 난 앞에 보지만 내 입이 보일 만큼. 튀어나온 게 내 시야에서 보일 만큼 쭉 빼주는 거라서 should,
슈루브, 슈루브, should, 슈루브. should, 빨리 해볼까요? 4번만. 슈루브, 슈루브, 슈루브. should, 슈루브, 슈루브, 슈루브. should. 맞아요. 슈루브, 슈루브, 슈루브. 자,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잡아봐요. 아, 슈루브. 알게 됐어. 이렇게. 아, 이렇게 기억해봐요. 그래서, 아, 슈루브. 그래서 쓸 때도 이렇게 줄일 수 있답니다. 이렇게. 어스트로피하고 V로. 원래 이렇게 생긴 거가 이렇게 뜬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 혹시 가르쳐 본 적 있어요? 태권도? 응. 그럴 때 칭찬해주고 싶어. "헉, 너무 잘한다. 너 진짜 끝내준다. 정말 잘했어요. 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그럼 보통 뭐라고 칭찬해요? 어, you're so good. You're so good. 너무 좋은 표현. 또 끝내줘요. 아주. 끝내줘. That was fantastic. fantastic. 좋아요. 자, you're so good도 맞고요. 여기 와우 끝내줘 할 때 B로 시작하는 단어가 있어요. 아, 진짜 천재인데. 아, 너무 멋있어. 이럴 때. 저번에 연습했던 그 있는데 brilliant. 정답. That was brilliant. You are so good. 과거에 진짜 멋졌어. 너 짱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맨날 우리가 썼던 표현 말고 조금 더 다양하게 다채롭게 쓰면 좋잖아요. 그래서 brilliant, brilliant 발음 한번 해볼까요? brilliant. brilliant. brill 할 때 위에 있는 치아를 혀를 미는 소리가 L이에요. brilliant. brilliant. 그다음 뭔가 옷을 차려입을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저녁에 그냥 갑자기 문득 생각든 건데 상견례 어땠어요? 기억나요? 맞네. 기억나. 어때요? 떨렸어요? 아니요? 원래부터 좀 뵀었던 분들인가? 아니요? 아니에요? 자, 그러면 저는 남자친구의 어머님, 아버님을 남자친구 집 근처 놀러 갔다가 갑자기 뵈가지고 아이고야 안녕하세요 이렇게 된 기억이 나. 아이고 진짜 아이고 왜 이렇게. 근데 이제 어디를 가냐에 따라서 옷을 또 차려입으면 또 매너잖아요. 뭐 저 결혼식장이든 뭐 이제 뭐 장례식을 가든 그럴 때 옷을 체크받긴 해요. 남편분께 아니면 혼자 알아서 입어요. 같이 맞춰서 입었었어요. 그럴 때 뭘 입으면 좋을까라고 물어보고 싶어. 그럼 뭐라고 영어로 할 수 있을까요? 힌트 주세요. 좋을까요? 무엇을 입으면 좋을까? 저녁을 위해. What, What? 있다. where, where는 여기 있어요. 근데 뭘 입으면 좋을까라고 묻는 거예요. 동장에 대해서 질문하는 건 일진동사 기억해요? 그 일진동사의 셔틀들로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어떤 애들 보낼까요? 셔틀 중에. what do I wear for dinner? 정확해. What do I wear for dinner? 뭘 입으면 좋을까요? 저녁을 위해서 for dinner 이렇게 되겠죠. 음, 결혼식을 위해서 뭘 입으면 좋을까? 단정한 거. 아주 잔잔한 거 좋아요. 그걸 영어로 한다면 어떻게 돼요? 음, 뭐라고 해야 돼? 결혼식.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결혼하면 뭐라고 해요? 웨딩. 그래요. 그러면 넣어봐요. 결혼식 자리에 뭘 입으면 어, 좋을까? 결혼장을 해보면. What do I wear for wedding? 웨딩 해도 되고, 웨딩 세레모니 이렇게 더 붙여도 되고, 그냥 웨딩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상황에 따라 이렇게 바꾸시면 되죠. 그 예를 들어, 그럼 장례식장. 장례식장. F로 시작해요. Have? funeral이라고 표현하거든요.
So what do I wear for funeral? 이렇게. 처음 들어요.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아직 젊으니까요. 그래서 잘 얘기 많이 없지. 근데 이제 저는 이 단어를 어떻게 배웠냐면 스티브 잡스 컨텐츠로 영어 공부했을 때 처음 배웠어요. 20대 때 초반에. 음. 왜냐면 그 스티브 잡스 혹시 내용 알아요? 뭐 지금 물론 돌아가셨긴 했지만 원래 처음에 암이 걸렸던 걸 발견했을 때가 있었대요. 근데 좀 어렸을 때 발견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스탠퍼드 강연을 2008년에 했는데 그 강연 내용 보면 33년 전에 걸렸다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걸렸던 건 아니고 처음에 걸린 건. 근데 그 2008년 기준 33년 전에 그 암 선고를 받았는데 다행히도 수술하면 나을 수 있는. 음. 그래서 살아났는데 그래서 자기는 죽음의 문턱까지 가느라 뭔가 하루하루를 더 의미 있게 살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컨텐츠에서. 근데 아무튼 funeral이라고 표현하는 그 장례식장이라는 표현을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장례식 그럼 스펠링이 어떻게 될까요? funeral, funeral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what do I wear for funeral 이렇게 응용할 수 있답니다. What do I wear for funeral? 자, 다음 가볼게요. 다음 안부를 물을 때 진짜 많아요. 예를 들어 그냥 인사할 때. 예를 들어 전 지금 여기 호텔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프런트 데스크에서 그래서 손님들 만나면 안녕 그러시네요 이렇게 인사를 절로 하게 돼서 보통 경험해 봤겠지만 해외에 나가면 이 인사는 한 10번 이상 하는 것 같아 하루에. 어떻게 지내요? 이렇게 안부를 묻는 영어 표현은 엄청 How 쉽 are you? 맞아. How are you? 그럼 난 잘 지내요. 영어로요. I'm good. 좋아. I'm good만 아니까 다른 good을 대신에 쓸 수 있는 건 I'm very Fine. 좋아요. 스펠링을 던져줘요. 제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해줄게요. 어? 스펠링을 던져주면 행맨 게임 알아요? 행맨 게임 옛날에 어렸을 때 했던 게임. 행맨 게임 알아요? 몰라요? 엄청 기억이 안 나. 이렇게 생겨 이렇게 생겨가지고 스펠링이 안 들어가면 그림 쫄라맨을 그리면 내가 이기는 거. 자, 스펠링 해줘봐요. 아무거나. A부터 Z 중에 아무거나. 음, G.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쫄라맨 얼굴 성공. 이렇게. 해봐요. 또. W. W? 들어가지. I'm very well. 정확해. 엄청 쉽죠?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I'm very well, thank you. 이렇게 돼요. I'm very well, thanks. 이렇게. How are you? 라고 제가 물어볼게요. 대답해보세요. How are you? I'm very well, thanks. 그렇게 하면 끝. 자, 마지막 문장이에요, 오늘. 요즘 혹시 속상한 일은 없었어요, 언니? 어, 컨디션이 안 좋아서 속상해요. 맞아요. 조금 많이 돌아오긴 했어요? 그랬는데 오늘 또 스트레스 받아서 머리가 네. 아파요. 무슨 스트레스 받았어요? What happened to you? 애가 7살짜리 애가 말도 없이 사라져서는 집까지 어? 그냥 걸어. What? 아, 진짜 간 떨어지는 줄 알았어. 왜? 이유가 뭐야? 끝나고 그냥 튀어간 거야, 애가. 말도 같이 없이? 차 타고 가야 되는데 그냥 자기 집에 가야 돼 하는 마음에 그냥 쭉 튀어서 간 거지 뭐. 애가 진짜 갑자기 가지고 와. 얼마나 걱정해? 혹시 뭔 일이 생기면 어떡해? 집은 가까웠어요? 태권도랑? 그러긴 한데 그래도 차 타고 이동하는 애니까 그니까. 근데 어
다행히 집에 잘 도착했다고. 그래서 어, 그 전화 받기 전까지는 애 찾아서 그냥 막 여기저기 다 뒤지고 다니고 막. 아, 그럼. 아, 힘들어. 아, 속상해. 아, 머리가 조금 아파. 그럼 아프지. 어떡하냐. 정확히 알려줘야 되겠다. 그렇게 가고 싶으면 말하고 가거나 아니면 아무튼 그거를 한두 번이 아니거든. 걔가 그래? 정신이 없어. 산만해. 수업 시간에도 보면 산만하고. 네, 걔 자체에 문제가 좀 있긴 있어. 애가. 그럴 수 있지. 도움이 많이 필요한 친구일 수도 있지. 근데 진짜로 전 개인적으로 성인들을 거의 주로 가르쳤다 보니까 저랑은 잘 맞아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가르쳐 본 적 있지. 지금도 가르치기도 하고. 근데 이제 보통 제일 좋은 이유 두 가지가 있는데 1번은 친구로 남을 수 있으니까. 이제 꼭 나이가 친구 아니어도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게 인연이 계속 갈 수 있으니까 너무 좋고 두 번째 제일 좋은 건 인생 얘기를 같이 나눌 수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 근데 진짜로 어린 아이들 가르치는 게 진짜 저한테는 쉽지 않더라고요. 멋있어요. 쉽지 않아요. 아직도 쉽지 않아요. 그럼 어디로 튀어나갈지 모르는 진짜 아이들이니까. 혹시나 다쳐봐. 얼마나 진짜 그게 얼마나 큰일이야.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아무튼 그런 고민 걱정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아휴, 진짜 이럴 때 딱 쓸 수 있는 말이네요. 너무 속상해. 속상을 영어로 뭐라고 할까? I'm so 속상 막 이럴 수 없잖아요. 얼굴 표정으로는 알 수 있겠다. I'm so 속상 이러면. What? 못하겠지만 뭐라고? 하겠지만 아 속상해. 이걸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어, 글쎄. 진짜 sad는 쉬운 표현이에요. 우선은 sad 좋은 표현이에요. 근데 이거는 아 너무 슬퍼 이거고요. 아 속상해. 속상하다는 한글 한번 생각해봐요. 한글. 음. 영어를 만들 때 이렇게 한글이랑 부딪히면요. 고민해보면 돼요. 한글은 뭘로 바꿀 수 있을까? 한글을 다른 걸로 바꾸면 영작할 때가 있거든요. 속상하다라는 한글의 뜻을 한글로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해봐요. 다른 말로 쉽게 힘들어. 또. 뭐가 긍정의 있을까? 반대죠. 긍정적인, 긍정적인 에너지는 아니잖아요. 음, 속상한 게. 어떻게 될까? I'm very, about it 하면 돼요. 근데 진짜 쉬운 단어여가지고. I'm very 안 행복한 거죠. unhappy. 맞아! 진짜 한글의 그 느낌을 영어로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합니다. 영어랑 한글을 배우다 보면 되게 표현식이 참 많이 다르구나 이렇게 느끼는데 단어가 어렵진 않죠? I'm very unhappy about it. 그거에도 진짜 속상해. 아니면 이미 잘 해결됐잖아요, 의미가. 그러면 I was very unhappy about it. 진짜 안 행복했어. 너무 힘들어, 속상했어. 라고도 쓸 수 있습니다. 과거에 힘들었던 거니까. I was very unhappy about it. 이렇게 할 수 있는 표현이니. 영어 사실 해보면 단어가 어려워서 너무 모르겠다 한 적이 있어요? 우리 배우면서? 아, 하면서는, 그냥 보면은, 그게 그거구나. 는 그쵸. 됐는데, 아, 맞아. 어려운 단어가 필요하진 않아요, 일상생활에선. 그래서 단어가 어려워서 영어를 못한다. 아니면 난 단어를 몰라서 영어를 못한다. 이 말이 100% 맞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래서 이미 내가 알고 있는 단어로도 충분한데 그걸 어떻게 조합하는지에 대한 연습을 하기 위해서 이런 외국인이 직접 말하는 걸 그대로 갖고 와서 연습도 해보고 그 기준으로 이렇게 아까 워즈로 바꾼다든지 단어를 하나를 바꾸면서 확장해보는 연습을 계속하는 게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 진짜 단어 몰라서 영어를 못해 라는 생각을 혹시 했었다면 그 생각은
저 멀리 두고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개념으로 그런 가치관으로 영어를 다가가면 너무 어렵고 힘들어라기보다 되게 퍼즐 맞추는 느낌의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따란. 오늘 배운 것 중에 생각나는 기억나야겠, 이건 꼭 기억하고 싶다. 세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백지예요. 괜찮아요. 오늘 힘들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온 은미가 진짜 대단해요. 왜냐면, 물론 똑같이 알려주잖아요. 이 시간에 하니까 들어오세요라고 공유를 하죠. 그치만 뭐 안 온 사람들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이렇게 내가 컨디션이 좋을 때든, 내가 컨디션이 안 좋을 때든, 바쁠 때든 안 바쁠 때든 계속 할 수 있는 건 진짜 소수예요. 그게 은미이고요. 진짜로. 그래서 꼭 지금의 그런 은미의 자세를 저도 배우고 싶고 해요. 그거는 진짜 쉬운 건 아닌데,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운동한 사람들이 좀 그런 걸 잘해요. 버틸 줄 아, 알아요. 힘들어도. 그게 실력이 되거든요. 아무튼 그 부분은 You are the best person in the world. 진짜로. 멋있어요. 꼭 칭찬해줘요, 자기 전에. 알겠죠? I'm very unhappy about it. 진짜로. 옆에 있으면 진짜 안아주고 싶구만요. 근데 진짜로 그게 쉬운 게 아니니까 오늘 자기 전에 저 따라해봐요, 이렇게. 딱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해봐요. 그리고 토닥해줘요. 알겠죠? 오늘 자기 전에 꼭. 오늘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 제가 세 가지 뽑아줄게요. 그래서 Q 발음이요. Q라고 시작한다. 라고 기억했으면 좋겠고, 이거 행동으로 I should have 했던 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영어는 어렵지 않다. 쉬운 단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